평소에 기본기가 탄탄하지 못했던 가족, 그냥 이렇게 덮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 폭발되기 시작한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윤나의 말마음 상담소예요. 이곳은 우리의 말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곳이죠. 오늘 영상의 제목은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가족 생활로 준비해봤습니다. 몇 번의 시리즈로 준비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스킨십 이야기를 해볼게요. 올해 1월 20일 우리나라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 레드, 그리고 지금 블랙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감정이 여러 차례의 파도, 쓰나미를 경험하고 있죠. 이럴 때 또 가족 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택근무, 언컨택트 환경, 그리고 본의 아니게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못하거나 일을 쉬고 있으면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가족들과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감정을 견뎌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슬기로운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아주 특별한, 좋은 방법, 요거면 되겠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back to the basic, 그러니까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외부의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우리가 때려 맞을 때 우리의 기본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에서 우리의 면역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고,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도 기초가 이렇게 잘 탄탄했더라면 더 어땠을까, 이런 기사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기본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손 씻기와 마스크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베이직 말이에요. 평소에 기본기가 굉장히 단단했던 가족들은요, 그들도 혼란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혼란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국면에 다른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딥텍트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로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거의 감금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좋은 사람하고 널리 잘 지낼 필요가 없이 내 중요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삶의 의미 있다, 그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그 현상을 우리는 딥텍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가족들 간의 딥텍트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동안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저녁 한 번 같이 먹을 시간이 없고, 아빠들이 우리 아이가 요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친구들하고 뭘 어울리면서 요새 뭘 좋아하는지를 통 알 수가 없어요. 대화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들이 자택근무하면서 또 퇴근이 이제 회식도 못하니까 그냥 집에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본의 아니게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친밀해지는 경험들, 그리고 밥 먹고 마스크 쓰고 주변에 산책하고 밥맛을 하면서 멀리는 못 가니까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좋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보고들과 기사들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평소에 기본기가 탄탄하지 못했던 가족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는 이게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마주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너무 바쁘고 활동하는 시간과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덮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요, 그냥 일반 타인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돈,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노동력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등등. 그러니까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얽힌 관계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해도 그냥 덮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시간을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정의 영향력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한 곳에 응집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제 폭발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요점은 우리가 슬기로운 가족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과연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스킨십이죠. 여러분 요새 스킨십 잘하고 사십니까? 네, 손 많이 잡고 어깨 도닥이고 포옹 많이 하시고 뽀뽀, 키스 많이 누리고 계신가요? 이 스킨십이 사람의 신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사실 너무 많아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려 볼까요? 인간에게 스킨십은요, 3가지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스킨십이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과 스킨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를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열받으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스킨십을 하게 되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감소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신체적인 증상들 많이 나타나시죠? 이 어깨와 목이 확 뻐근하면서 편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도 있죠. 위장장애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들이 완화되는데 스킨십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 스트레스가 완화된다는 것은 불안이나 우울, 그리고 사회적인 공포심을 저하시키는데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통증이라고 하는 건 신체적일 수도 있고 심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킨십을 자주 한 사람은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수치의 통증은 같더라도 스킨십을 충분히 경험하는 사람들은 통증을 덜 느낀다는 거죠. 제가 기억나는 한 실험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장면, 이런 노출, 자극을 주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손을 잡게 했을 때 통증을 느끼는 주관적인 수치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연구들을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하고 손을 꽉 잡았을 때 그 수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결과 보고를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아프거나 놀랄 때 이렇게 누구하고 손 잡으면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것과 관련해서 정서적인 안정성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하고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또 자주 언급하는데요.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느끼는 좋아 이런 만족감을 경험하는 호르몬이고요. 그리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불안과 우울을 낮추고 특히 사회적인 공포심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3가지 것들이 뭐 이렇게 경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스트레스도 낮추고 통증도 완화시키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줌으로써 사람이 이런 외부의 힘든 환경에서도 좀 버틸 수 있는, 코로나 블루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힘, 면역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스킨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스킨십을 접촉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저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뭐 스킨십이 잦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머리 쓰다듬고 비비고 뽀뽀하고 껴안고 손잡고 막 비비고 발도 비비고, 네, 그럴 때 확실히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죠. 그리고 저희 남편하고는 물론 남편하고도 이렇게 걸어갈 때 산책할 때 손을 잡거나 또 다녀올게 하면서 포옹하는 일들도 있는데 확실히 많이 준 것 같아요. 이게 결혼 10년 차 되다 보니까 그런 시간적으로도 줄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저희는 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꼭 한 아이씩 담당을 해야 되고, 때로는 제가 이렇게 저희 두 아이들을 손을 잡고 남편은 저쪽에서 걸어오고 뭐 이런 그림들이 종종 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킨십이라는 것도 분명히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무뎌지고 뜨끈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펜필드의 호문클루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신경외과 의사가 만든 일종의 생물학적 지도인데요. 우리 이런 신체 감각하고 뇌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신체 감각들이 동일하게 뇌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손가락을 자극할 때 뇌가 느끼는 정도와 예를 들어 이렇게 팔꿈치를 자극할 때 뇌가 느끼는 정도의 민감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크고 강하게 자극되는 부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가 더 민감하게 느끼는 부위는 크게, 그리고 덜 민감하게 느끼는 부위는 작게 표현해서 이걸 사람의 형상으로 완성한 것을 우리는 호문클루스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자, 어디 부분이 크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손 되게 크죠? 그리고 입 부위, 그리고 눈.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분이 사람의 신체 접촉이 됐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고 뇌가 그 자극을 강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많이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뽀뽀하고 키스하죠. 그러니까 입에 자극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도 굉장히 중요해요. 악수하고 손 막 비비고요.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의 등을 막 쓰다듬고 어깨를 도닥이고 아이들 같은 경우 엉덩이를 두드리고 이런 모든 자극들을 받을 때 이 뇌가 민감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 많이 잡고 연인과 또 부부와 할 수 있으면 뽀뽀와 키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과 좋은 거 많이 보는 게 뇌에 좋은 자극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그 중에서도 포옹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포옹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체적 접촉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들 있죠. 이게 포옹에서도 고스란히 발견되고 있죠. 그러니까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특히 죽음으로부터의 공포심 그걸 낮추는데 이 포옹이 큰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포옹 우리 많이 하고 살자고요. 그러니까 남편 출근할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아내 출근할 때 갔다 와 이렇게 급하게 보내지 마시고 우리 심장과 심장을 부딪혀서 꼭 한번 안아보자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스크 쓰고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 조심하고 마스크 벗지 말고 이 얘기만 하지 마시고 꼭 한번 껴안아 주세요. 그리고 학원 갈 때도 집중해 선생님만 잘 듣고 이 얘기만 하지 말고 꼭 껴안아 주세요. 꼭 이런 심리적인 과학적인 근거들 말고도요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내 마음이 참 좋구나, 편안하구나, 이걸 우리가 몸으로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스킨십과 관련해서 혹시 좋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 그때 그 스킨십을 통해서 내가 참 위로가 됐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딱 한 장면이 기억이 나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스킨십을 일부러도 많이 주지만 어릴 때 저는 스킨십을 많이 받고 자라지는 못했어요. 늘 배가 고팠죠, 스킨십에. 그래서 왜 우리 나 애정결핍이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런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가 기억이 나냐면 20대 후반 정도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을 막 들락날락 하셨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 번 입원했다가 나오시면 그냥 수백이 깨졌어요. 그러면 저는 모아놨던 적금을 항상 깨서 아버지 병원비를 대야 되는 그런 제 인생의 고통이 반복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고 제가 또 병원비를 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병원비 얼마가 필요하다, 좀 미안하다 이러면서 돈을 요구하실 때 제가 막 눈물이 터진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막 울면서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고 아마 한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처음으로 저희 엄마가 저를 이렇게 꽉 껴안아 주셨어요. 지금 눈물 날 것 같은데 꼭 껴안으면서 고맙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 말보다 그 포옹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저희 엄마는 감정 표현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살면서 여태까지 저한테 윤나야 사랑해 이 말씀 한 번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저를 꼭 껴안으시면서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이 저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뜨거웠던 접촉으로 기억해요.
그 이후로 별로 이렇게 꼭 껴안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랑. 그래서 저는 일부러 요즘 저희 엄마 손을 많이 이렇게 비비려고 노력해요. 우리 엄마 손 더 늦기 전에 내가 더 많이 한번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저도 막 용기 내서 엄마 손 좀 줘봐 이러면서 잡곤 하거든요. 가족 간의 슬기로운 생활의 베이직 1편은요, 스킨십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이 불편할 때 의지력을 동원해서 좋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몸으로 말하세요. 네, 포옹하고 뽀뽀하고 손 붙잡고 쓰다듬어 주세요. 그것이 이 시기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슬기로운 가족 생활의 방법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스킨십 부지런히 열심히 해보세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아시죠? 몸과 마음 건강하셔야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